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이제는 작년이 돼버렸죠. 지난 12월 4일 주식 투자 선배님들과 함께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본사 건물 1층 백세주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샘플러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주류뿐만 아니라 신제품 바밤바밤 막걸리도 처음 마셔봤는데요. 공주 알밤 막걸리처럼 단맛이 강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크게 달지 않고 끝맛에 느껴지는 바밤바의 은은한 밤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밤바밤 막걸리는 조리퐁당에 이은 국순당의 두 번째 콜라보 제품인데요. 국순당은 S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콜라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난해 6월 크라운 제가의 조리퐁과 협업한 조리퐁당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조리퐁은 이미 2017년 라떼 음료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달의 맛으로 선정되며 이 콜라보의 성공 방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곰표, 백양, 말표, 금성 등 2020년 맥주 업계에서 시작된 주류 시장의 콜라보 제품 인기가 막걸리 업계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순당은 콜라붐신의 유튜브 컨텐츠에 참여하며 자연스러운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최초 생산 물량을 10만 캔으로 계획했으나 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30만 캔을 출고했고 2개월 뒤 30만 캔 추가 생산 물량마저 모두 소진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4분기는 바밤바밤 매출이 함께 붙어주면서 막걸리 비수기의 실적을 잘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부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서울 장수입니다. 서울 지역 51개의 양조장 연합체로 설립된 서울 탁주는 7개의 양조장으로 통폐합되면서 2009년에 서울 장수라는 산하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충북 진천에 공장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장수 생막걸리는 서민 막걸리를 대표하는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이 장수 생막걸리도 작년 5월 1,300원에서 1,600원으로 가격을 인상했었죠. 타사 제품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막걸리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MZ세대를 겨냥하며 레트로한 패키지에 단맛을 끌어올린 인생 막걸리와 유자맛을 첨가한 달빛 유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년간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평주조입니다. 지평 막걸리는 현재 4대째 경영인으로 김계한님께서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요. 최근 유퀴즈에 출연하며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최초 가업을 이어서 일을 시작했을 때 연 매출 최저 2억에서 2020년에는 269억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지평주조도 지평생 쌀 막걸리 외에 밀 막걸리와 전통 레시피를 보존한 1925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하며 2020년 이마트와 손잡고 이 스파클링 와인 느낌의 이랑이랑 막걸리를 출시했고 작년 7월에는 SPC 삼립과 협업하며
국내 쉑쉑버거의 막걸리 쉐이크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막걸리 시장의 매출 탑3는 1위 서울장수, 2위 지평주조, 뒤를 이어 국순당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사의 막걸리 매출 추이를 보시면 국순당은 2019년까지 하락 후 턴어라운드한 반면 서울장수와 지평주조는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평주조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순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막걸리 시장의 점유율을 마냥 뺏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주 유행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와인 유통 사업이 추가되고 조리퐁당이나 바밤바밤 같은 신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순당의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시면 스마트 농업 관련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파메이트 지분 25%와 팜업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배상민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으며 2020년 말 팜업을 자회사로 설립했습니다. 아마 파메이트에 투자하며 스마트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수요 대비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농작물의 공급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적층 스태킹 구조의 수경 재배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메이트는 작년 6월 삼성증권 글로벌 인베스터 컨퍼런스를 통해 프리 IPO를 진행했는데요. 2014년 설립된 파메이트는 프론트단의 영업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백단의 설비 구축 및 데이터 분석 등은 2020년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자회사 플랜트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IMM 인베스트가 최대 주주로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뒤를 이어 국순당이 25%의 지분을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있습니다. 파메이트는 스마트팜 설비 구축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와 재배 노하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평택 본사 공장의 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IoT 기술을 통해 무인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죠.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어 최적의 재배 환경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유통 경로로는 B2B 비중이 29% 정도 되고 B2B2C의 오프라인이 38%, 온라인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2C 비중이 약 1% 정도로 언급되었는데요. 파메이트라는 브랜드를 달고 이마트에도 납품되고 있는 것이죠. 쓱닷컴의 새벽 배송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 KFC, 서브웨이 등 패스트푸드사와 웰스토리, 아워홈, CJ 등에도 샐러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메이트는 2011년부터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매출 600억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40여 개의 스마트팜 네트워크를 보유하며 하루에 1.5톤 정도의 샐러드 채소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쿠웨이트를 포함한 해외 8개국 이상의 국가와 기술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린플러스의 주가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작년 8월 초에는 장중한 때 22,400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린플러스는 파메이트보다 작년 기준 매출이 20억 정도 높긴 한데 직전 4개 분기 영업이익이 61억을 기록하며 현재 시총 1,7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었는지 순이익이 마이너스라 PER을 계산하긴 어렵지만 PSR 2.2배에 PE 기준으로 28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파메이트는 삼성증권 주관사로 올해 상반기 내 IPO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프리-IPO 당시에는 1,800억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 그린플러스의 현재 밸류를 적용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0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순당의 보유 지분 25% 가치는 300억에서 500억까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M 인베스트가 IPO를 통해서 보유 물량을 모두 엑싯한다면 이 국순당이 최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겠지만 팜업이라는 자체 스마트팜 법인을 설립한 걸 볼 때 이 국순당의 지분 매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팔든 안 팔든 추후 국순당 주가 상승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시장에 큰 저항 없이 인상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입니다. 서민의 술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와 다르게 이미 시장에서는 이색적인 전통주로 포지셔닝 되었다는 것인데요. 또 소주나 맥주의 주세율이 72%인 것에 비해 막걸리는 5%로 현저히 낮게 부과되고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Z세대를 주축으로 돌아온 10년 주기의 전통주 유행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며 매출 성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상된 제품 가격 대비 단기적으로 하락한 쌀 가격에 벌어진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익률은 개선될 것입니다. 끝으로 스마트 농업 자회사 파메이트의 상장 이슈는 올해 상반기 국순당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